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는 9월에 있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미국 내부의 반대 기류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북한의 포격 도발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사실상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 만큼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참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승절에 일단 참석하기로 공식화가 된 건데요. 네. 일단 잘한 선택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주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네. 우리가 이미 방미 결정을 하고 그걸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스케줄이 잡혀 있는 데다가 사실 또 이 9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예. 그 전에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기회로서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일 외교를 정상회담을 못해서 잘 못했다 뭐 그러는데 예.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한중이 먼저 만나는 게 중일 정상보다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베 수상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뭐 관측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열병식 참여나 뭐 그런 건 안 하겠지만 어찌됐든 중일 간에 또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참석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해지는 거고, 또 미국하고의 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중 정상회담 기회는 또 흘려보낼 수도 없고, 더구나 이것은 항일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예. 우리도 사실 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고 하니까 명분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외교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또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균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략적 균형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가 마치 중간에서 예. 양쪽의 균형을 잡는 거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예.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로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아주 굳건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한미연합훈련까지 예.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가는 것은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이 지역의 정말 안정을 위해서 한국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상대가 미국이자 또 중국이라는 걸 이제 부각시키는 겁니다. 예. 동시에 이 양측의 어떤 그 중간 가교 역할도 되는 거고, 그것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잡는다기보다는 양쪽의 소통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우리 한국의 입장을 양측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어제 오전 발표를 약간 무색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북한의 도발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도발이 이 방중에, 대통령의 방중에 끼치는 영향은 없겠습니까? 도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확전이 돼서 아주 엄중한 상황으로 될까 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것이 지금 북측에서 내일 오후 5시까지 확성기 이런 걸 갖다가 치우지 않으면 군사적인 행동한다 이렇게 지금 공갈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단언할 수 없지만 이거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 과연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해서 얻을 게 뭘까? 말하자면 바로 옆에 중국이 지금 잔치를 벌리고 여러 나라 정상들을 초청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식을 하려고 좀 잔뜩 준비하고 뭐 좀 국내적으로는 자동차도 뭐 제한하고 여러 가지 공기도 정화시키고 막 준비가 한참인데 거기에다가 네. 맞벌 지르는 식으로 도발을 계속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정권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 아니냐. 예. 뭐 왜냐하면 중국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질책을 받을 것이다. 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확전을 우리가 어떤 빌미를 만들어 주지만 않고 잘 이것을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이 오히려 전쟁 억지나 여러 가지 북한을 갖다가
억제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상황인 것을 알고 있는 북한이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승절에는 참석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지만 열병식 참석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열병식에 북한 측이 참석을 할 것이냐 또 중국이 어느 정도의 무기를 선보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두루 고민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이미 발표했듯이 우리가 고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열병식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이제 참석할 때 그 기념식 행사가 열병식과 이렇게 뭐 하루 차이가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간 입장에서 아무 명분도 없이 뭐 몸이 안 좋아서 빠진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걸 것이고 네. 따라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어떤 큰 다른 명분이 없는 한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가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외교적인 목적이 있다면 예. 그런 것을 갖다가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일단 돈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갑니까? 아예 가지 말든지 또 가서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이 또 충분히 양해할 만한 무슨 명분과 이유가 있다 그러면 뭐 양해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이 고민도 했고 여러 가지 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 결론적으로 보면 가는 이상 가서 거기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네. 하면서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입지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그 열병식과 관련된 정보를 좀 충분하게 미리 제공을 해주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글쎄 뭐 열병식 자체가 뭐 어떤 식으로 되느냐. 예를 들면 중국은 아직까지도 항미 원조, 한국 전쟁에서 그걸 강조했는데 사실 이 7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처음부터 중국 공산당 정권이 한 게 아니고 네. 국민당 정부가 이제 했던 거죠. 2차 대전 종전 후에 그러던 것이 이제 지금 바뀌어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과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뭐 내세우면서 하는 그런 열병식에 가서 우리가 박수 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율이 뭐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기대해보고 예. 또 그렇게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현재까지는 열병식 참석 여부는 미정이고 네. 앞으로 이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을 발표할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가게 되면 6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혹시나 이번에 이 북한의 어떤 지뢰 도발이나 포격 도발이 또 의제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예, 이것은 뭐 갑자기 좀 터져 나온 돌발 변수 같긴 하지만 네. 뭐 북한 핵 문제는 뭐 워낙 중요한 의제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가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왔는데 네. 북한 핵과 더불어 북한 핵 문제가 사실 어느 정도 좀 전향적으로 얘기가 된다면 김정은도 방중 가능성이 있었겠죠. 근데 네. 지금 현재로만 보면 안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것은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의사가 없다. 그런 걸 논의할 뭐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고. 예.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한중 간에 좀 더 가까이 공조를 하고 협력을 할 부분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엄중한 상황을 맞이해서는 북한이 더 도발하면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상당히 걱정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예. 예, 그거 당연히 그런 의제가 당연히 나올 것이다. 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양국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 예. 그렇다면은 북한의 그런 도발이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북한의 도발은 이미 핵이나 미사일 도발 때문에 북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지금 소원해져서 예. 한중 관계가 북중 관계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단시일 내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핵 문제가 예.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걸 양보할 아무런 의사도 없고 예. 뭐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뭐 이제까지 이렇게 북한을 그런 식으로 대하다가 북한이 양보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뭐 잘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북중 관계는 상당 기간 앞으로도 어려운 국면을 지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방중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거둬내느냐 제일 중요할 텐데 한중일 정상회담 나아가서 한일 정상회담은 언제쯤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최종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중일 정상회담이 작년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중국, 일본이 정상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일 간에 뭐 따로 정상회담을 갖지 않은 이상 한중일 정상회담을 이번에 우리 의장국이 돼서 이제 예. 주도하게 돼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면서 한일 정상회담도 갖는 그런 지금 방침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이번에 가서 한중 정상 간에 한중일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일본은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베가 또 방중한다는 관측이 많거든요. 예. 열병식은 참석 안 하고 곧 끝나고 나서 뭐 이랬을 때 한중일 하기로 합의가 되면 그 시기는 뭐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9월 방문하고 끝나고 나서니까 10월 달 예. 우리가 방미하기 전 그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것이 정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 시기에 다만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자 회담이 많이 열리는데 그 전에 예. 한중일이 먼저 열리는 게 바람직하다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한중일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